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만성염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 몸에서 만성염증이 진행되는 거 그래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고 숫자로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검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검사했던 그 항목 중에 도대체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그 지표는 뭘까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CRP라고 하는 그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CRP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ESR도 많이 들어보셨죠. 적혈구, 침강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만성염증이 너무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던 영양소가 오메가3인데요. 사실 오메가3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오신 분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검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페리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저장철 형태의 페리친인데 보통은 많이들 그냥 정상 범위에 있는데 이 수치가 너무 이상적으로 높다 그러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페리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제 기본적인 검사가 있는데 오늘은 CRP와 그 ESR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검사지 가지고 오시면 약국에서 근무할 때도 이렇게 검사지 들고 오면 너무 궁금해요. 이분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뭐 괜찮네요. 뭐 정상이에요. 뭐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3개월에 봅시다.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막 궁금해 하셔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환자분 그거 제가 잠깐 보고 봐도 돼요? 그러면 막 주세요.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정상 범위긴 한데 이 정상 레인지에서 조금 안 좋은 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요게 이제 그 라인을 넘어가면 경계치를 넘어가면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관리하셔서 다음번에는 이 검사 결과가 다시 센터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정상 레인지에 있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국가시험 같은 거 볼 때 보통 60점 이상이면 패스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61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90점도 패스, 60점도 패스예요. 근데 60점 맞은 사람이 나는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나도 90점 맞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상에서 그 레인지는 사실 60점에서 100점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 내가 60점 근처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렇다면 60점에서 90점, 100점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좀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약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CRP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CRP는 우리 몸에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있어요.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니까요. 그런 인자들이 자극을 해서 간에서 그게 이 활동이 되면요 염증이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간에서 CRP가 그래서 생성이 됩니다. 어떨 때는 급성 반응 물질로도 생성이 돼서 급성기에도 이게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솔직히 뭐 아토피나 천식 환자분들이 아주 좀 의미 있는 CRP가 높아졌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CRP가 높은 분들의 질환군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아주 특징적으로 CRP가 높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HSCRP라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뭐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그 검사 방법도 있어서 조금 예민하게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왜 예민하게 봐야 되냐면 숫자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0에서 보통 뭐 0.1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0에서 한 0.3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냥 건강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0.3까지 안 나오고요. 0.1도 잘 안 나오고 소수점 두 자리 0.01, 뭐 0.02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검사를 해보면. 근데 0.3이니까 나는 건강해. 그런 분들은 나는 60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0.3이 넘어가면 이제 이거를 거의 그 어떤 만성 질환의 진단 기준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제가 만났던 루마티스 환자분들은 뭐 1도 넘어가고 2도 넘어가고 제가 가장 높이 봤던 한 15.88 정도 됐던 분도 계세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0에 가까워야 되는 수치가 CRP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CRP가 정상이라고 내가 만성염증이 없어?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끔 조금 혼동되는 게 있어요. 검사지 오늘 영상 봤으니까 내가 검사지 봐야지. 그런데 아니 뭐 1점 몇이 나온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거는 난 질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단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대부분은 한 거의 7, 80%는 그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그러니까 리터의 10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리그램으로 보는데, 어떤 검사기관에서는 이걸 데시리터로 쓰지 않고 리터로 써서요 10배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0에서 3까지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기 때문에 5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3, 0.5, 뭐 3, 5 볼 수 있으니까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이분 수치 왜 이렇게 높지? 이랬는데 단위가 좀 다르니까요. 단위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자분들도 헷갈리고 선생님들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기준으로 0에서 한 0.3 정도가 정상 범위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건강한 거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0.01, 그러니까 0.1 아래로 내려갔으면 훨씬 더 그 건강한 상태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RP를 보시면 되시고요. 또 이 염증을 지표로 보는 게 사실 루마티스 관절염도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 CRP의 수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혈관계에 대한 그 염증을 우려하는 또 지표로도 쓰이는 게 CRP예요. 자, 두 번째는 ESR. ESR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용어인 것 같아요. 적혈구 침강 속도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적혈구 침강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진행된다는 건데, 우리가 혈관이 있으면 그 안에 그 적혈구가 있잖아요. 이 적혈구들이 혈관 안에서 염증이 진행되면요, 서로 이렇게 뭉침 현상이 일어난대요. 막 붙어 다니고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이 혈액을 아주 얇은 관에다 집어넣어서 적혈구가 침강하는 속도를 보는 건데, 얘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뚫고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지표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좀 당연히 높으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염증 진행된다 이건 확증할 수 있지만, 이 속도가 어느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럼 나는 괜찮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우선은 이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가 침강을 해야 되는데, 혈액 자체가 너무 점도가 강하거나 그러면 적혈구가 내려오는데 저항을 많이 받겠죠. 염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SR이 좀 낮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도 검사까지는 사실 잘 안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혈장의 그 점도를 검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탁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적혈구 침강 속도가 조금 더 적은 걸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기준치를요, 20 이하, 그러니까 1시간에 20mm.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네. 그래서 1시간에 얼마나 움직이냐는 그 길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정말 그냥 보통, 그냥 건강하신 분들은요, 20까지
절대 가지 않고요. 한 1이나 2나 그냥 5 이하로 거의 나오고 그냥 0에 가깝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수로 말씀드린 60점에서 100점을 얘기를 했을 때 20은 60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15야, 17이야, 난 정상 범위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염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거의 60점까지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보통 5 이하는 좀 유지하시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지표를 가장 많이 정말 접목을 하는 질환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세요. 물론 다른 질환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ESR과 이 CRP를 유심히 잘 지켜보셨으면, 그리고 이 ESR을 좀 정말 빠르게 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걸로 많이 관리를 해드리는데 내가 어떤 질병은 없는데 이상하게 ESR하고 CRP가 높아. 그러면 충분한 그냥 권장량 정도가 아니라 좀 좋은 제품 구입하셔가지고 순도도 좋고 흡수율도 좋은 제품 구입하셔서 오메가3를 좀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페리친 수치 너무 높다. 이거는 정상 범위가 보통 한 20에서 한 300 정도를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300이 넘어서 막 500, 600 간다 그러면 이건 조금 대학병원 가셔서 내가 혹시 암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 뭐 다른 급성 뭐 염증이나 뭐 급성 염증은 바로 아시겠지만 뭔가 다른 질병이 있지 않나 한번 꼭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페리친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CRP, ESR, 페리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검사지를 보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아는 수치들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